의원님이 국회의원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셨더라면은 그 법사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신 것처럼 소리 지를 일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아, 저는 민간인으로서 소리 지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상.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막 그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정치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 다 싫어할 텐데. 아, 너무 약간 싸우는 네, 막 느낌이니까.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비호감으로 전락하면.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그것을 같아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가족들이 되게 되게 아니 특이하다 근데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했어요. 인생사를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결정에 따라서 한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사법연수생 600명이던 시절에 여자가 얼마 안 될 때 보면은 네. 그때 그 지도 교수가 원래 판사라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그걸 거스르고 하지 말란 걸 굳이 검사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판사를 하라고 이제 저희 이제 네. 부장판사이셨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판사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법조인으로 더 네.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변호사가 원래 꿈이었는데 판사나 검사나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좀 그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변호사를 하면 훨씬 더 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판사와 검사 중에서는 그때 제가 성적이 판사를 하면 지방을 가야 되고 검사를 하면 서울 수도권 쪽에 이렇게 근무를 또 발령을 그 받을 미묘한 수가 또 그게 있었군요. 있어가지고 성적별로 그게 또 네, 있구나.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둘 중에 이제 검사를 그냥 뭐, 검사대에서 제가 뭐 무슨 엄청 막 정의로운 뭐가 사도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냥 그 한번 검사해서 또 행정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판사든 검사든 네. 그런 걸로 그냥. 아 이걸 진짜 시작했죠. 특이하게 네. 근데 가가지고도 수사 관련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본인 집에 온 검사가 보니까 나중에 놀이터에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본인이 만든 매뉴얼로 공부했다고 했다면서요. 저희 집에 압수수색 온 검사가 어? 되게 까마득한 후배 검사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방 안에서 누가 왔냐고 계속 어.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막 이렇게 되게 난처했던 그런 그러네.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압수수색 하려면. 그래서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검사랑. 근데 앉아 있으면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검사가, 제가 사실은 이제 수사 매뉴얼을 제가 이제 잘 만들어서 제 매뉴얼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만든 매뉴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검찰 내에서. 그래서 부장들 뭐 간부들도 제 매뉴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 결제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 검사가 부장님 매뉴얼 보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수사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사 배워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온 거네. 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와, 그걸 또 참으시네. 만약에 저였으면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은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가지고 대충 하고 갈 새끼야. 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니까. 아 그리고 우리 김준일 이렇게 평론가랑 그 사실은 그 박은정 의원님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임은정 검사 친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아, 네. 친구세요? 네. 와, 예. 친하다고 하셔. 뭐 친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맞는데 굳이 이제 막 그 임은정 뭐 지검장. 아주 사적인 건데 임은정 그 검사 동부지검장 남편이 제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 만나요 그냥. 술도 그렇게도? 마시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예전에 모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친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댓글들이 야 김준일 뭐 임은정 팔아서 뭐 하냐 반전 노리냐 그게 아니라 반전 놀이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임은정을 팔아야 될 정도로 듣보잡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반가워서 잘 됐다고 이제 한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승진해서 또 뭐 누락이 누락이 되거나 됐죠. 이제 네.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내부 좀 징계 그 윤석열 특히 이제 내부에 윤석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네. 그거를 윤석열이 가장 극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처벌 못하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개 불이익을 받았는데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좀 그래서 뭐 임은정 검사한테 굉장히 응원도 많이 보내고 카톡도 하고 그런 사이예요. 아니 우리 박은정 의원님 사실은 검찰 나올 때 가장 눈에 밟힌 네. 분이 임은정 검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임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손들고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였지만 막 이문정 편들어서 같이 막 싸워주고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이문정하고 같이 있었다면 조금 서로 의지가 됐을 텐데 저는 이제 해임이 돼가지고 나와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법사위에 그날 그 홀로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이문정 맞다.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있으면 이문정이 뭐라도 하소연이라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애환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이제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이문정이. 그래서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고립되어서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눈에 밟히는 후배. 아니 두 분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관의 증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만났을 때 검사 신분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다른 형격하게 다른 느낌으로 만나니까 상봉했을 때 대화 나눈 게 좀 있습니까 혹시? 언제요? 그때 이제 국회에 국회에서, 이문정 그 네. 검사장이 출석했을 때 출석했을 증인으로. 때, 그러니까 출석했을 때 그때 이제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이문정 그 검찰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먹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었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되니까 오히려 검사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도 저하고 친하다는 게 그렇지. 오히려 검사로서 오해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너무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속보 한두 개만 좀 전해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얘기 좀 네네. 죄송한데 지금 나온 뉴스들이 김건희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12일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이네요. 영장실질심사 이어진다고 하고요. 정재욱 판사가 심리한다고 하는데 혹시 정재욱 판사 모르시죠? 기억이 사실은 들어본 것 같기도 네. 하고. 중에 한 명이 영장 전담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뭐 사실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것 아유, 같고 이거 발부 안 지금 하면은 뭐 발부할 사유가 차고 넘치겠죠, 그렇죠. 그죠 신인규. 아니 이거 변호사. 발부 안 하면은 네. 김건희와 유착 얘기 바로 튀어나오죠. 네, 정재욱 판사님. 네. 네. 정재욱. 아니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목요일 날 청구하다 주말을 건너뛰는 건 이해가 되는데 화요일인 건 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네. 월요일이 통장 아니고.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다음 주 월화 중에 할 월화 거라고 중에다? 예상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예, 그냥 그 정도면은 뭐 피의자에게 그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뭐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 뭐냐면은 그 김건희 씨의 변호사들 몇 면을 공개된 사람들을 보면은 전관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 사실은 그 검찰이라는 데서 조사 발달 달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전관 윤석열과 가까운 전관 누구라도 끼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본인도 합리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좀 뭘까요, 신인규 아니 변호사님? 윤석열 네. 헌재 판단 있을 때 그 정관이라고 해서 머리 하얘하시는 어르신 같은 한 분 거기 와가지고 그 잠만 자다가 가지고 이제 정관 안 싸는 거 아니에요? 그분 거기 와가지고 잤던 걸로만 기억하는데. 근데 수사기관에 갈 땐 보통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김건희 입장에서는 돈도 되게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들이 좀 몸값이 비싸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보통 좀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점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에 굳이 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그냥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아니 저는 뭐 제가 정관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런 사건 온다 해서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변호사들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전관도 정관 예우를 받으려면은 사람들 주목을 안 받는 사건에서 조용히 해야지 이게 정관 예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국민이 나 보고 있는데 이거 정관 예우를 어떻게 해줘? 뭐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네. 말했지만은 윤석열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시기거나 그 선후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실무를 할 수가 없는 분들 그냥 상징적으로 이름만 걸어놓는 거고 실무를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다 40대들이 이거 김건희 네. 지금 변호하는 그 사람들은 근데 다 정치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뭐 이 사람한테 맡기나 저 사람한테 맡기나 어차피 구속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조사받는 사람 중에 이제 조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오후에 조사를 이어서 하게 되면
중간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어제 뭐 도시락을 싸왔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통상적인 사람들은 잘 준비를 안 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락 싸웠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락을 싸왔다. 이거 좀 가져오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가려서 자기가 뭐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사소하지만 그런 미운 그런 네. 취지였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그게 도시락 싸와서 밥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조사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그 굉장히 피의자 전략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피의자는 지난번에 그 협상을 할 때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뭐 3, 4일 쉬고 한 번에 한 혐의만 맞아요. 조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시에 퇴근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그 조사를 한 번에 안 끝내고 자주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출석을 꼬박꼬박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영장을 기각시키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 그 소환한 내용 사유가 이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막 꼼꼼하게 다 조사하려면은 하루에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끝내고 영장을 빨리 청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축소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끝내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김건희 통해서 실체를 뭐 확인하고 더 뭐 증거를 더 파악해내고 네, 이러는 네.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 변명을 그냥 들어주는 정도로 네. 빨리 1회 조서를 끝내고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략을 잘 그렇군요. 짰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그 조사는 되게 짧았잖아요. 혐의 내용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결국 특검에서 말을 많이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질문 하나 던지면 김건희가 이제 줄라줄라 나불나불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받아 적고, 받아 적어 놓으면 그동안에 이제 관련자들 진술이라든지 또 증거 확보를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순 투성이죠. 이렇게 언론만 놓고 봐도 우리가 그 목걸이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렇죠. 말을 8번 바꾸잖아요. 그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의 확률을 더 높이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어제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야 어쨌든 통과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은 받아놔야 되니까 어제는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바로 그냥 구속영장 쳐서 영장 발부에 대한 좀 확신이 강한 그런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거는 저도 이제 뭐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바로 안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칠 거라고 생각을 한 오늘 아침 그래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수사의 진척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이제 김건희가 개입된 여부를 아직 조사 확인이 안 것도 된 있고. 거. 예를 들면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지금 혐의로 지금 그렇죠. 전직 회장까지 네. 다 넣었는데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그러면 원희룡이 거기에 뭐 이 장관이 가는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해서 김건희가 알려준 거 아니냐 막 이런 게 되면은 이거는 가야 될 길이 좀 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직 김건희가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혐의가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왜냐면 이게 김건희를 구속을 해버리면은 20일 안에 기소를 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그렇죠. 네.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6개월을 이제 가니까 그래서 몇 번 더 불러가지고 수사를 할 시간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분의 말씀과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는 잡아놓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지금 김건희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도 얘기를 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잡아놓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이 태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완강히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이 다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김건희와 윤석열 없는 한 명이 분이라고 살기 위해 하니까. 어차피 네. 윤석열은 지금 내란으로 무기징역이니까 거기에 한 숟가락 더 얻는다고 되지 않거든. 그래서 잡아놓고 일단은 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이간질을 시키거나 약간의 이런 식으로 죄수의 딜레마나 뭐 이런 거를 네. 만들기 위해 오히려 빨리 구속을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그러니까 보여요.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이었던 게 저도 사실 한 번 정도는 더 부르고서 원래 영장을 칠 걸로 봤어요. 혐의가 아직은 뭐 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많으니까.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아직 뭐 관련자 소환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명태균 이슈도 아직 이준석 의원조차도 소환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의 이 조사 한 번만 가지고 영장 다 들어갈 수 있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특검이 오후 1시 21분에 아까 전격적으로
영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집행 못한 게 저는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오늘 집행했고 순리대로 됐다면 전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다져서 갔을 가능성은 더 높은데 특검 입장에서 오늘 좀 굉장히 머쓱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오후에 아니 됐다 영장 못 치자. 약간의 그 계획의 변동이 생긴 거 아닌가.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연결지어서 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할 때 박은정 의원님 표정을 봤는데 속마음이 그거 아니야. 아 관련 없어요? 난 약간 관련 있어. 이렇게 특검이 그 영장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오늘 치는 거는 이제 디데이는 이렇게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고 윤석열 이제 체포영장 집행도 특검은 그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역으로져서 그러니까요. 네. 조금 오늘 스타일이? 오후에 저녁에 청구할 걸 이제 좀 그렇죠. 일찍 당겨서 전격적으로 했겠지. 했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영장 청구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이미 그 굉장히 시간이 조금 지났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출범 이후에 지났고 김건희를 구속을 해야 그 김건희 주변의 그 행정관들이나 이 진술들이 지금 계속 똑바로 뭐 이렇게 김건희 직접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좀 진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 네. 증거를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수사를 방방향으로 하려면 가기 위해서. 김건희 네. 구속부터 하는 게 조금 수사에 더 도움이 될 수 그리고 있을 이게 거라고 되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의 사실상 주인공은 윤석열이잖아요. 그 최혜병 특검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구속됐습니다. 물론 구속 자체가 꼭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수사의 동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김건희 특검은 이름도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주인공이 왔어. 근데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나.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일이기 되는 때문에 거죠. 말도 안 네. 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이 나름 부담감은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네. 잘 준비했을 걸로 보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될 것 네. 같다. 어디 구치소로 갑니까 김건희는 구속되면? 옆방으로 가겠죠. 그 서울구치소로 가죠. 네, 네. 같은 곳으로 네, 아마 관할이 모르니까 그게 관할이 모를 것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예. 서울구치소로 가죠. 네.